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몇 개월 전 작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막힌 우연으로 20년 전 헤어졌던 오빠와 다시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에게는 4살 터울의 오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땐 티격태격하는 남매도 많다지만 저희 남매는 달랐어요. 오빠가 저를 특히나 많이 챙겨주고 귀여워했어요. 아마도 오빠가 집안 사정 때문에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집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아빠와 살았는데 아빠가 안 계실 때면 오빠가 저 밥도 차려주고 같이 놀아주면서 잘 챙겨줬거든요. 그때는 오빠가 참 크고 어른 같아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빠도 너무 어린 꼬맹이였네요. 집도 가난하고 아빠도 일 때문에 자주 안 들어오시지만 괜찮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오빠가 저를 데리고 자기 친구들이랑 자주 놀러 다녔거든요. 놀이터니 공터니 집 뒤에 뒷산도 막 뛰어다니고 어딜 가나 꼭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저는 그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오빠도 친구들하고만 놀고 싶었을 텐데 제가 심심할까봐 혹은 저를 집에 혼자 놔두고 자기만 놀러 나가기 그랬는지 저를 꼭 데리고 나갔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그 사고도 난 거였어요. 초여름이었는데 오빠가 친구들하고 뒷산에 있는 계곡에 간다고 같이 가자더군요. 저도 좋다고 따라 나섰죠. 뒷산에 있던 계곡 중간에는 물 웅덩이도 있었는데 오빠 친구들도 개구쟁이들이라 물에 막 첨벙첨벙 뛰어들어서 놀곤 했어요. 오빠가 저는 얕은 데서 놀라고 했는데 오빠 말 안 듣고 몰래 웅덩이 쪽으로 갔다가 물에 빠져버린 거죠. 살려달라고 난리쳤고 저희 오빠가 물에 뛰어들어 저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빠가 왼쪽 팔이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급하게 저를 구한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물 밑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대로 팔꿈치를 찍은 거였어요. 오빠는 아프다고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왔는데 하필 저희 아빠도 며칠 동안 집에 못 들어오신다고 했던 때였어요. 타지에 공사 일을 가신다고 했거든요. 오빠는 아픈 팔을 잡고 끙끙대더라고요. 저도 너무 미안하고 아픈 오빠가 안쓰러워서 옆에서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아빠가 와서 병원에 가긴 했지만 오빠는 그 일로 팔이 휘는 기형이 생겼습니다. 뼈가 아니라 팔꿈치 쪽 관절이 다쳐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저를 구하려다 팔에 기형까지 생긴 거라 어린 마음에도 오빠에게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그럴 때마다 오빠는 괜찮다며 나중에 이거 다 고칠 수 있다고 걱정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나이는 어렸지만 참 의젓했어요. 저에게 오빠는 엄마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오빠가 5학년 때 일이었어요. 아빠가 일하시던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도 저희 남매 곁을 떠나신 거였어요. 어릴 때긴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상주 자리에 서 있는 오빠와 저를 고모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너무 어릴 때라 죽음에 대해선 막연했지만 아빠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슬프고 힘들었어요. 저보다 좀 더 컸던 오빠도 아빠를 부르며 펑펑 울었던 것도 기억나고요. 그렇게 아빠를 떠나보내고 저희 남매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너무 어린 데다 부모도 없는 우리 둘을 이제 누가 맡아주냐는 거였죠. 저희 친척들도 다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빠와 저는 보육원으로 가야 될지도 몰랐죠. 하지만 친척들이 상의한 끝에 저희 고모가 저를 맡기로 하고 외삼촌이 오빠를 맡기로 했어요. 사는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저희 고모는 2명까진 좀 무리라고 했고 자식이 없었던 외삼촌이 그러면 오빠는 자기가 맡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렇게 오빠와 저는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이라도 보급화되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땐 그런 게 어딨나요. 집 전화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죠. 저는 고모 집으로, 오빠는 2시간 거리 지역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그렇게 떨어져 살기로 했습니다. 고모 집에 가기 전날 저희 오빠가 펑펑 울며 제 가방을 싸주던 게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오빠랑 그렇게 오래 떨어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고모네서 몇 밤 자면 오빠가 다시 오는 줄 알았죠. 저희 오빠는 저더러 몇 번이나 말하더군요. 경훈아, 고모 말씀 잘 듣고 말썽 부리면 안 돼. 고모 힘들게 해도 안 되고. 무조건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지내야 돼. 알았지? 응. 오빠는 언제 오는데? 오빠도 외삼촌한테 말해서 한 번씩 갈 거야. 그러니까 고모 말씀 잘 들어. 절대 말썽 부리면 안 돼. 고모한테 말썽 부리지 말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나 말썽 안 부리고 착한데 오빠가 왜 그럴까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행여나 더부살이 하는 제가 미움받을까봐 오빠는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고모 집으로, 오빠는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고모에게는 딸 하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촌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고모도 고모부도 다 좋으신 분이고 언니도 친동생 마냥 저를 잘 챙겨줬어요. 고모네도 없는 살림이었지만 제가 아쉬울 것 없이 참 잘해주셨어요. 고모부도 제가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내색 없이 잘 해주셨고요. 편하고 좋았지만 한편으론 오빠가 자주 생각났어요. 오빠도 금방 고모네로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군요. 가끔씩 고모가 외삼촌네로 전화를 해서 오빠와 통화를 시켜줬어요. 오빠는 그때마다 저한테 고모 말씀 잘 들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언제 오냐고 보고 싶다고 하면 여기가 좀 멀어서 방학 때나 갈 수 있다고 그때까지 고모 말씀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방학 때 딱 한 번 보긴 봤어요. 외삼촌이 오빠를 데리고 고모네로 오셨더라고요. 오빠는 그 사이에 키도 더 커져 있었어요. 오빠는 저 주려고 문방구에 스케치북하고 색연필 선물도 사왔어요. 그날 고모네서 밥도 먹고 오빠랑 이런저런 얘기도 실컷 나눴습니다. 너무 즐겁고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외삼촌은 오빠를 다시 데리고 갔어요. 제가 엉엉 울며 오빠도 여기서 살자고 매달렸어요. 오빠도 울면서 또 올 거라고 고모 말씀 잘 들으라고 하더군요. 오빠가 돌아가고 제가 고모에게 오빠도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했는데 고모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오빠를 보게 되길 기다렸는데 그 후로 오빠는 볼 수 없었습니다. 통화는 가끔 했는데 오빠가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통화마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점점 커가면서 오빠가 더욱 그립고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지만 연락할 방법도 만날 방법도 없었어요. 고모 집을 오기 전날 오빠가 몇 개 있지도 않은 가족 사진을 저에게 줬어요. 오빠와 저 그리고 아빠가 같이 찍은 사진 몇 장이었는데 저는 오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사진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때는 마냥 어려서 오빠가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저도 점차 커갈수록 저와 오빠의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고모에게 오빠 보고 싶다고 조르지 않았어요. 외삼촌이 연락이 끊겨 고모도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또 아무리 고모가 저에게 잘해준다 해도 저는 결국 군 식구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오빠의 말대로 고모 말씀 잘 듣고 말썽 한 번 없이 자랐어요. 그 흔한 사춘기 한 번 없이요. 고모 입장에서도 없는 살림에 아이 하나 더 키우는 게 큰 부담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그토록 저한테 고모 말씀 잘 들으라고 한 거였고요.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고모에게 용돈이 필요하다던가 하는 말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저에게 눈치를 주거나 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잘 못해줘서 미안해 하셨죠. 그렇기에 저도 더 엇나갈 마음 같은 건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그리움은 마음속에 품어둔 채 더 이상 오빠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고 대학교를 하향 지원한 덕분에 장학금과 기숙사 제공까지 받으며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수시에 붙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고모와 고모부, 언니에게 소고기를 산 적도 있어요. 저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말에 고모도 울먹이더군요. 너한테는 늘 미안하지. 네가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늘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게 기특하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했어. 네가 너무 빨리 처리된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에요. 고모랑 고모부 그리고 언니도 저 식구로 받아준 거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경진이한테도 늘 미안했어. 좀 무리가 돼도 경진이도 같이 데리고 왔어야 했나 싶기도 했는데 이렇게 외삼촌네하고 연락이 끊어질 줄은 몰랐다. 경진이는 저희 오빠 이름입니다. 고모도 늘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 하나 맞는 것도 고모에겐 큰일이었다는 걸 알기에 저는 고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고모. 오빠도 외삼촌네랑 잘 지낼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서든 오빠 다시 찾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시간이 좀 걸린다 해도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 오빠 못 찾겠어요? 오빠랑 저 꼭 만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모에게 말하며 제 스스로도 다짐했습니다. 오빠를 꼭 다시 찾기로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제 나름대로는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오빠를 찾아보기도 하고 주말에 외삼촌이 예전에 살던 곳을 무작정 찾아가 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외삼촌은 고모 말로도 자주 이사를 다닌다고 했고 이제는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나마 찾을 방법이 인터넷으로 찾는 거였는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도 쉬운 방법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어른이 되면 오빠를 찾을 방법이 짠 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돈이라도 모아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흥신소 같은 곳이라도 의뢰를 해야 하나 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으로 의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결과는 사기였습니다. 처음엔 이런 건 금방 찾는다 해놓고 나중엔 진행비 명목으로 돈만 계속 요구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 돈만 날리고 중간에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오빠를 마음속에 품어둘 수밖에 없었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조기 취업이 되어 회사를 다니다가 5년 만에 퇴사하고 카페를 창업했어요. 커피를 워낙 좋아하고 카페 다니는 것도 좋아해서 제 가게를 열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브런치도 팔고 식사 시간에는 간단한 식사류도 파는 카페예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며 열심히 모은 돈으로 카페를 열었고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혼자서 하기엔 손님이 많아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직원도 2명 두었어요.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은 더 바쁘고 정신이 없었죠. 저는 홀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게가 통유리라 밖이 다 보이는데 택배차가 앞에 정차를 하고 한 택배기사분이 택배를 들고 가게로 들어오시더군요. 저는 그냥 힐끗 보고 제 할 일을 마저 했어요. 그런데 그 택배기사분이 들어오시다가 나가시는 손님분과 부딪힌 거였어요. 바닥에 택배들이 떨어졌고 우당탕 소리가 나서 저도 그쪽을 쳐다봤죠. 택배기사분은 당황하시면서 택배를 막 주우시고 저희 직원이 달려나와 택배를 같이 주었어요. 저도 무심결에 그 택배기사분을 봤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평소 오시는 분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 일을 마저 했죠. 그리고 주방 쪽으로 가니 직원이 택배를 놔두며 묻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깨지는 물건은 없죠? 기사분이 택배를 떨어뜨리셔가지고요. 봤어. 근데 원래 오시던 분이 아닌 것 같던데. 그죠? 근데 팔이 좀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팔이? 예,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휘어졌다고 해야 하나? 직원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잊고 살았던 오빠가 불현듯 떠올랐거든요. 팔이 휜 사람이 오빠만도 아닌데 이상하게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어느 쪽 팔? 왼쪽이었나? 뭐 심한 건 아닌데 살짝 휘었더라고요. 저런 일 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시려나? 저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오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했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가게 앞에 서 있던 택배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막 고개를 돌려보니 다행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정차를 해놓았더라고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어요.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오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달려가는 와중에도 차가 갑자기 떠나버릴 것 같아 너무 긴장되고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렇게 도착해서 차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기웃거리고 있으니 뒤통수에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금방 차 뺄 건데.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택배기사분을 쳐다봤죠. 마스크를 썼지만 그 눈, 저희 오빠였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저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은 우리 오빠였어요. 오빠! 나! 그 말에 저희 오빠도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어리둥절하게 저를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했죠. 나 경은이! 제가 울부짖으며 말하자 오빠도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경은아! 네가 어떡해! 그리고 저는 오빠를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오빠도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봤지만 아랑곳 않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너무 사무쳤습니다. 20년 전 어린아이였을 때로 돌아간 것처럼 오빠와 저는 부둥켜 안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오빠가 묻더군요. 어떻게 난 줄 알았어? 너 어디 있었는데? 저는 제 가게를 가리켰어요. 저기가 내 가게거든. 오빠가 아까 택배 떨어뜨렸잖아. 근데 우리 직원이 택배기사분 팔이 좀 휘었다는 거야. 왼쪽 팔이. 그래서 직감적으로 오빠다 싶은 거 있지. 세상에, 그랬구나. 상상도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오빠도 나 찾았어? 당연하지.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빠는 코를 훌쩍이며 얘기하더군요. 둘이서 또 그렇게 울다가 오빠가 말했어요. 아까 저기가 네 가게라고? 그러면 내가 이거 처리하고 네 가게로 바로 갈게. 지금 일정이 엄청 밀려서 가봐야 되거든. 너 몇 시에 마치니? 9시 마치는데 기다릴 테니까 일 마치면 언제든 와. 알겠어. 그리고 오빠는 혹시 모른다며 제 전화번호도 저장을 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더니 급히 떠나더라고요. 저도 얼떨떨한 기분으로 가게로 왔어요. 오빠가 일을 다 마치고 올 걸 알면서도 금방이라도 가게로 들어올 것 같아 계속 문을 기웃거리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감까지 끝내고 직원들 퇴근시킨 후 기다리고 있으니 오빠가 오더라고요. 아, 미안해.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야 끝났네. 저는 힘들게 일하곤 오빠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밥은 먹었어? 아까 김밥 한 줄 먹었어. 있어봐, 잠깐만. 저는 급히 주방으로 가 요리를 했습니다. 오빠가 괜찮다고 했는데 20년 만에 만난 오빠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저희 가게에서 파는 음식을 두어 가지 해서 급히 내놓았어요. 제가 음식을 내놓자 오빠는 또 저를 보며 울먹이더라고요. 너 진짜 많이 컸다, 경은아. 아까 일하면서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오빠가 울먹이자 저도 또 눈물이 왈칵 났어요. 그러니까 나도 진짜 오빠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찾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이렇게 다 만나네.
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식기 전에 일단 먹어. 먹고 얘기해. 이제 시간 많으니까. 오빠도 제가 만든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먹는 밥이었어요. 식사 후 오빠는 그간의 얘기를 해주더군요. 외삼촌네로 갔는데 생각보다 외삼촌네 사정이 더 안 좋더라고. 외숙모하고도 사이도 엄청 안 좋고. 알고 보니까 이미 이혼 얘기 오가던 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나라는 호까지 데리고 왔으니 외숙모하고 외삼촌은 자주 싸우셨어. 그러다 결국 외숙모는 집을 나가셨어. 그 후로 외삼촌하고 나하고 둘이서 살게 됐는데 외삼촌이 한 군데서 오래 일을 못하시고 자꾸 직장을 옮기셨어. 그러면서 이사도 자주 가게 되고 나중에는 지역까지 옮기게 되고. 오빠는 담담히 말했지만 그동안 어린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치만 삼촌도 나름대로 나한테 잘해주셨어. 나 때문에 외숙모랑 그렇게 된 것 같아 늘 미안했지만 삼촌은 이제 삼촌이랑 나랑 둘이 가족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잘해주셨지. 그렇게 여기저기 옮기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고모네랑 연락도 끊겼어. 너랑 연락을 못하게 된 게 안타까웠지만 삼촌 사정 알면서 조를 수도 없었고. 그렇게 겨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했어. 근데 내가 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삼촌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혼자 살았지. 나도 네가 너무 그립고 잘 지내는지 걱정돼서 일하면서부터 틈틈이 너 찾으러 무작정 버스 타고 간 적도 있어. 옛날 기억 더듬어서. 근데 고모네도 이사했는지 다른 사람이 살더라고. 저희 고모도 제가 크면서 전세 만료 때문에 이사를 두어 번 갔거든요. 오빠는 그 때문에 저를 못 찾은 거였어요. 오빠나 저나 서로 너무 그리워하며 찾았는데 상황이 만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저는 오빠에게 말했죠. 오빠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나는 고모가 아주 잘해주셨어.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오빠가 고생하며 살았다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 그 말에 오빠는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아니야. 네가 잘 커져서 너무 고맙고 고생 없이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고모가 그럴 뿐 아니지만 그래도 너 군 식구라고 눈치 주진 않을까. 부모도 없고 이제 오빠도 없는데 네가 기죽어 사는 건 아닌가. 생각하면 얼마나 오빠 가슴이 미어졌는지. 이렇게 잘 커져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저와 오빠는 거기서 또 한바탕 울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다행이야. 내가 사실 이 구역 담당이 아니거든. 근데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사정이 생겨서 내가 여기도 며칠간 하기로 한 거였는데 이렇게 너랑 만나게 됐구나. 참 고맙고도 소중한 우연이었습니다. 너무 서로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도 감사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고생하며 살면서도 늘 제 걱정을 먼저 했던 저희 오빠. 저를 구하다 팔까지 다친 저희 오빠. 저를 늘 걱정했던 오빠의 염려 덕에 저도 큰 문제나 어려움 없이 잘 커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오빠에게 받은 게 많은 제가 이렇게 오빠를 만난 건 앞으로는 제가 오빠에게 갚고 살라고 하늘에서 주신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 후로 오빠와 매일같이 연락을 합니다. 오빠는 종종 선물을 사들고 저희 가게에 놀러 와요. 제가 빈손으로 오라고 해도 이제 이 정도 능력은 된다며 저에게 항상 이것저것 챙겨주려 하네요. 저도 오빠를 위해 통장에 돈을 조금씩 붓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빠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 선물로 주고 싶어서요. 우연처럼 만났지만 또 한편으론 서로 너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기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오빠와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